저는 그날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 빨리 해버렸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던 말이 오히려 관계를 더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과를 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거든요. 이 채널에는 이런 기록들이 조용히 쌓여 있습니다. 비슷한 순간을 지나오셨다면 조용히 구독으로 함께 남아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녀와의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만났을 때는 특별히 긴장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저는 그 흐름 속에서 크게 불안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뭔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지도 않았습니다. 자주 웃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헤어진 후에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해도 괜찮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관계가 편안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락의 빈도나 말투도 서로 크게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항상 완벽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상태였다고 믿었습니다. 가끔 연락이 하루 이틀 뜸할 때도 있었지만 그건 서로 바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연락이 오면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그게 당연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관계에 대한 확신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견이 조금 달라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영화를 선택할 때, 주말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대화의 방향을 결정할 때, 그런 작은 차이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건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차이라고 여겼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는 대개 절충점을 찾았고 그 과정도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평온함이 꽤 오래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근거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이어질 거라는 막연하지만 확고한 믿음 같은 것, 그 생각을 굳이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어 보였으니까요. 관계가 무너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 걷던 거리의 풍경도 기억납니다. 계절이 바뀌는 걸 함께 느끼고 같은 풍경을 보며 비슷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걷기도 했지만 그 침묵조차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그 자체가 관계의 깊이를 보여준다고 믿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관계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상태가 계속될 거라는 가정 위에서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변화의 조짐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아니면 알아차리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작은 신호들을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은 그런 신호 자체가 없었다고 스스로 믿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평온함이 사실은 제 착각에 가까웠을 가능성도 지금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게 문제였는지도 모르겠지만 당시의 저에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확신이 너무 강했기에 변화를 감지할 여지가 없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문제라고 부르기엔 너무 사소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말이 정확히 뭐였는지 또렷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제게는 별것 아니었고 대수롭지 않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이었고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순간을 가볍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혹은 농담에 가까운 말투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별 의미 없이 그냥 흐름을 바꿔보려고 던진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말로 대화가 더 편안해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장소도 기억납니다. 조용한 카페였고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대화가 조금 진지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저는 그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전환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몇 초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고 공기가 조금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말이 잘못되었다는 걸 그때 직감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화가 난 것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 더 진지하게, 더 깊이 상처받은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길어지는 게 싫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계속 이어지는 게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주변의 커피 머신 소리, 다른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음 속에서 우리 사이의 침묵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생각할 틈도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 미안해. 그런 뜻은 아니었어. 말은 거의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진심이었냐고 묻는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안하다는 감정보다는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불편함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다시 편안한 대화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라는 도구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 말로 이 상황이 정리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과를 했으니 이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설명할 필요도, 더 이 자리에 머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빨리 이 불편함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게 그녀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로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고 저는 안도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요. 카페를 나설 때도 별로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우산을 함께 쓰고 걸었고 평소처럼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놓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정말 원했던 건 빠른 사과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심 어린 이해와 대화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연락도 계속 주고받았고 겉으로 보기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고 안부를 물었고 가끔은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달라진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달라졌는지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냥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반응이 이전보다 조금 짧아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제 말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가 많았는데 이제는 짧게 답하고 끝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응, 그래, 알겠어 같은 짧은 대답들.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었지만 쌓이다 보니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장이 짧아지고 이모티콘도 줄어들었습니다. 전화 통화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1시간씩 통화하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10분 정도 이야기하다가 할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침묵이 생기면 어색했고 그 어색함을 메우려고 억지로 화제를 찾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게 피곤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의식하면서도 애써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바쁜 거겠지, 피곤한 거겠지, 요즘 일이 많은가 보다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날의 일과 연결 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뭔가 더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들 것 같았으니까요. 제가 잘못한 게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이미 사과를 했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때 미안해라고 말했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게 괜히 상황을 키우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미 끝난 일을 다시 들춰내는 게 오히려 관계를 더 불편하게 만들 것 같았습니다. 잠자는 사자를 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화는 계속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으면 무슨 소리야? 아무렇지도 않은데 라는 대답이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가 과민 반응하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 사과가 너무 빨랐는지 상대의 감정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마무리하려 했던 건 아닌지 그런 질문들은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제 판단이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미안하다는 말이 관계에서 꽤 큰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과를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사과는 시작일 뿐이지 끝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과 이후에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미묘한 변화들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채 저는 그냥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그냥 흘러갔고 관계는 조금씩 더 멀어져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의 리듬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몇 시간 정도 늦어지던 답장이 점점 하루 이틀로 늘어났습니다. 답장은 늦어졌고 그 내용도 예전처럼 길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무처럼 답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에게 직접 물어볼까 생각도 했지만 그게 오히려 부담을 줄 것 같아서 망설여졌습니다. 요즘 왜 그래? 같은 질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 같았습니다. 추궁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다시 좋아질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면서요. 문제를 직접 마주하는 것보다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깊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던진 그 말, 그 이후의 침묵, 그리고 너무 빨랐던 사과까지. 혹시 그게 원인일까? 하지만 그렇게 작은 일 때문에 관계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 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그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아니면 이미 지나간 일로 두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꺼내볼까 하다가도 다시 미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고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저번에 그 일 말인데 라고 시작하면 어떨까? 하지만 그러면 그녀가 무슨 일이냐고 물을 것 같았고 그럼 제가 과민 반응하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별일 아니었는데 왜 아직도 그래? 라는 대답이 돌아올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사이 관계는 설명 없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만나더라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피상적이었고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만 오갔습니다. 날씨, 음식, 일 이야기.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는 순간들이 늘어났고 그 침묵은 불편했습니다. 예전에는 침묵도 편안했는데 이제는 침묵이 생기면 어색했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붙잡지 못한 채 그저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데 하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는 게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상처받을까봐, 거절당할까봐, 더 나빠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한 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렸습니다. 그게 제일 큰 실수였을지도 모릅니다. 기다림은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지금은 선명하게 보입니다. 거리를 두고 바라보니 당시에는 놓쳤던 디테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사과가 너무 빠르고 가볍게 들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보다는
그냥 상황을 빨리 넘기려는 말처럼 느껴졌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요.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기보다는 상황을 정리하려는 말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원했던 건 빠른 사과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이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게 그녀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그 말이 쉽게 넘길 수 없는 지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평소에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날이 결정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쌓여있던 무언가가 그 순간 터진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그때는 조금 달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인식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냥 작은 실수라고 이미 사과했으니 끝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감정은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점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사과의 타이밍, 사과의 깊이, 그리고 그 이후의 태도까지 모든 게 중요했을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이해합니다. 말의 내용만큼이나 그 말을 하는 방식과 시간이 중요했을 수 있다는 것도요. 진심이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의미가 없다는 것도요.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조급하게 사과하지 않고 그녀의 말을 충분히 듣고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을까요?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은 순간의 동물이니까요.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본능을 억제하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조금 더 용기가 있었다면, 조금 더 솔직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설명해도 될까?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듣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그녀도 마음을 열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후회라고 부르기엔 조금 모호하지만 아쉬움 같은 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답이 없는 질문인 걸 알면서도 계속 되묻게 됩니다. 이 경험은 저를 조금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과할 때 더 신중해졌고 상대의 반응을 더 주의 깊게 살피게 되었습니다. 완벽해진 건 아니지만 조금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게 이 경험이 남긴 유일한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일이 관계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어긋나기 시작한 흐름 중 하나였는지는 정확히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전부터 뭔가 틀어지고 있었는데 제가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사건이 방아쇠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요.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과를 너무 빨리 한 것이 관계를 가볍게 보이게 만든 건지 아니면 제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뿐인지는 지금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답을 듣는 게 두렵기도 합니다. 제 추측이 맞다는 확인을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이유를 듣게 될까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이후로 저는 말의 내용보다 타이밍을 더 자주 떠올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말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그리고 그 말 이후에 무엇을 하는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늦은 깨달음이긴 하지만요. 어떤 배움은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옳은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아직은 확신하지 못한 채로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과하게 해석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여전히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완전한 이해라는 건 불가능한 건지도 모릅니다. 관계라는 게 참 복잡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한마디의 말, 몇 초의 침묵, 그리고 타이밍 하나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중요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지금도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맞는지 아니면 제 편의대로 해석한 건지. 하지만 그 불확실함 자체가 어쩌면 이 경험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에 명확한 답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것. 그것도 하나의 깨달음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답이 있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이 있고 노력하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는 명확한 끝도 명확한 이유도 없이 흐려지기도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것도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실수가 큰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모든 것이 단지 타이밍의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다른 순간에 했다면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회고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명확한 결론 없이 여전히 질문을 안고 있는 상태로 어쩌면 그게 가장 정직한 마무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이야기가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건 아니니까요. 삶이 그렇듯이요. 이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웠다면 그것은 확신보다는 의문을 갖는 법일지도 모릅니다. 제 판단이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것, 상대방의 시각에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타이밍이 때로는 내용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얻은 배움입니다. 완벽한 답은 아닐지라도 이것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회고입니다. 언젠가 시간이 더 지나면 또 다른 시각에서 이 경험을 바라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